시즈라 제65화 밝혀지는 음모. 인디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남무에게 말했다. 자네는 수주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분명 누군가 수주의 목숨을 노리고 한 짓이겠지. 자네의 영웅담을 이번 일에서도 보여주게. 남무는 생각했다. 역시나 이번 인디와의 만남도 모두가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큰 손해를 안 보고 잘 넘겨야 한다. 이어서 남무는 말을 꺼냈다. 천상의 제왕인 디시여. 정하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알았으며 시즈라 또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수주 사건의 경우 수주를 독살시키는 것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등 더 큰 음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인디는 말을 이었다. 음모라. 누가 감히 그런 음모를 꾸민단 말인가? 그럼 용왕이 꾸민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인가? 남무는 짧게 말했다. 네. 이에 곁에서 듣고 있던 진화 족장이 나섰다. 남무, 그대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는가? 로시를 물리치더니 보이는 게 없는가? 그 리 족장도 한술 꺼들었다. 음모라니. 남무, 그대는 황궁에 대해 아는 것이 없거늘 어떻게 함부로 귀족들을 모욕하려 하는가? 이때 시즈라는 때가 되었다는 듯 그 리 족장을 쏘아보며 말했다. 그 리 족장. 내 놈이 범인이다. 내 놈이 수주를 독살시키려고 한 장본인이다. 비록 성격이 급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만들지만 영리하고 총명한 시즈라.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 시즈라가 지상에 내려가는 방법을 알려고 지난번 용궁에 갔을 때였다. 평소에 금강저 사건과 해광의 죽음을 두고 자신이 궁전에 심어둔 밀정이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용왕에게 몰래 밀정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었다. 결국 밀정은 자신의 일족 모두가 몰살당할까봐 겁이 나서 용왕의 조사관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다. 용왕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등각산으로 전하러 온 부하가 밀정이 쓴 최후 진술을 받은 서류를 묘정에게 전한 것이었다. 시즈라는 주머니에서 진술 서류를 꺼내 높이 쳐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이 밀정이 쓴 최후 진술서다. 그리 족장, 그대가 나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 밀정을 시켜 금강저의 위치를 알려줬으며 또한 제즈에게 거짓말을 시켜 해광 삼촌을 죽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용왕을 귀족에서 제거하려고 뱀독을 밀정에게 시켜 수주에게 몰래 먹였다. 모든 귀족과 인디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없었다. 남부와 정하는 어안이 벙벙했다. 인디는 한참 동안 표정이 굳어진 후 말했다. 그렇게 된 일이었군. 밀정에 진술서가 있다니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 족장은 앞으로 100년 동안 집행유예니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지 말고 근신하도록 하라. 그러자 샤키 족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말했다. 집행유예라니. 이 정도의 잘못이라면 당장 귀족에서 퇴출당하고 그리족 모두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인디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족의 임무는 천상의 경비를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족이다. 그들의 지난날 공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인디는 즉시 용왕을 풀어주고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인디의 판결 한 방으로 수주 독 사건은 모두 끝났다. 시즈라 제66화 빼앗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이때 진화 족장이 헛기침하며 말했다. 지금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무기를 모두 내놓아야 한다. 그대들이 뭉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대들의 무기는 너무도 강력하다. 그대들의 무기는 천상의 이름으로 모두 압수되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진화 족장의 말에 남무는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인디는 그래 그렇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라고 근엄하게 말을 이었다. 그대들의 무기는 위험하다. 따라서 황궁의 지하 비밀 창고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이것은 그대들을 보호하는 장치와 같다. 그대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지바와 키라 그리고 연마는 모두 여기에 황궁에 두고 가라. 인디는 흡족한 듯 계속 말했다. 그러면 모두 마무리가 잘 되었고 마지막으로 수주의 건강 회복이 문제인데 그대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남무는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정한이 예전에 인디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남무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천상의 존재들은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다. 지상과 천상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만 하는가? 우리 각자의 무기를 모두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옛말의 36개도 병법의 한 요소다. 우리 모두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것은 어떨까? 만약 도망친다면 인디와 적이 될 게 뻔하다. 이번에도 또다시 인디의 덫에 걸렸다. 어쩌지? 천안으로 보아도 명확하게 안 보인다. 인디와의 만남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남무가 망설이고 있을 때 시즈라가 다시 한번 용감하게 말을 꺼냈다. 나는 용녀다. 따라서 모든 뱀의 독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수즈는 코브라 뱀의 맹독에 중독되었다. 나는 그 해독 방법을 알고 있다. 내가 그 해독법을 알려줄 테니 우리의 무기만큼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이에 진화 족장이 급히 말을 건넸다. 너희들은 속임수를 쓰지 마라. 진화족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그 독을 온전히 해독시키는 방법은 천상에는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시즈라는 지지 않고 맞섰다. 나는 용녀다. 용의 본체는 뱀이다. 나는 뱀독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자 인디는 어떻게 하면 수주의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